네, 2024년 12월 26일 이정훈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민주당이 걷어차네요. 공든탑이 무너지고 잡았던 고기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야권만 참석한 국회는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가볍게 읽어봤어요. 굉장히 긴 글이던데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어요. 앞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앞문장에서는 총리로 규정한 것 같아요.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한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을 보좌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계엄을 보좌하는 게 정당한 업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확 바뀌어요.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니까 총리는 국민을 보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계엄에 반대했으니 이 내란인 계엄을 동조한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리상으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탄핵 소추로 하기에 좀 창피하니까 내란 공동범으로 모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또 결론 부분에 가서는 또 어떻게 하는데 문장이 좀 제가 보기엔 구질구질해요. 그 앞에 중간에 쓰인 것들은 법조문 잔뜩 인용한 거니까 별 주목할 게 없고. 자,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27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게 되면 200명 이상, 국무총리로 보게 되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는 탄핵을 시킬 걸로 봅니다. 탄핵시키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나? 만약에 탄핵이 안 되면 민주당은 지금 내상을 입어요. 이제 국힘당에서 지난번 대통령 탄핵할 때처럼 일부 동조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나와버리면은 민주당 등 야당은 헛물키는 게 되고, 또 3차, 2차, 3차 올리겠지만 글쎄 이제는 또 세상이 바뀌었죠. 세상이 바뀝니다. 정치는 생물이라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계엄할 만하네 라는 판단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이 자꾸 바뀌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은 예상하지 못한 계엄을 하는 바람에 지지를 못 받고 쉽게 말하면 똥볼을 차서 탄핵까지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계엄 잘못해서 큰 위기에 빠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으로 계속 몰다가 이 탄핵 남발하다 보면은 자기들도 실수를 하면서 거꾸로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 덫에 걸리는 상황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을 탄핵해갖고 올렸던 민주당의 기세가 깎입니다. 쉽게 말하면 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언덕을 열심히 돌을 굴려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오고 도래오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얻었던 호기도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좀 부실하게 계엄을 하는 바람에 얻은 기회였죠. 이 좋은 기회를 너무 성급하게 탄핵 소추안을 추진해서 마치 자기네가 권력을 잡은 것이냐, 너는 틀렸어 하고 그걸 기화로 모든 걸 뺏으려고 하는 요런 작태는 어디서 많이 하는가 하면은 군대 갔을 때 또는 동년배들끼리 이렇게 리더 없이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누군가가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탁 치고 들어올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하나 실수만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박살내면서, 양아치 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좀 천천히 탄핵 소추를 했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었는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게 지상발표다 보니까 너무 서둘러서
근데 그 탄핵이 되고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어이 무서워하고 팍 수그러들여야 되는데 처음엔 수그러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민주당 그 천하에 그래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용납 못하지 이런 분위기가 생기고 또 깜짝 놀라는 계엄을 해서 그렇지 이 계엄이 내란 일으킨 건 아니지 쿠데타는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저한테도 비판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 국민이 죽어나가는 계엄을 한 대통령을 왜 지지하느냐 그러는데 국민이 죽어나가는 계엄은 아니고요. 국민이 죽어나가는 거는 아마 전쟁을 일으키는 거겠죠. 지금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전쟁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계엄으로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비난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와중에 탄핵으로 계속 우세를 정하려고 하던 민주당이 한독수 권한대행마저 탄핵을 걸므로 인해서 이제 탄핵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고 야 얘네들은 뭐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별짓을 다 하네. 그러면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이 되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또 그도 만약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은 박근혜 탄핵을 했을 때 그때 헌재 재판관이 8명이었어요. 그때 한 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방방 떴습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럴 권리가 없다고.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 재판관을 그제서야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임명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막 임명하는 것도 논리상 모순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민주당 저거는 이재명 지키기 위해서 27번 특검을 발의하고 지금까지 하면 24번 저도 헷갈리네요. 24번 탄핵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론이 또 변합니다.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만은 절대로 안 돼 하는 세력도 지금은 계엄 때문에 보수가 둘로 쪼개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재명 때문에 다시 합쳐지게 됩니다. 이 정치학에서 가장 유명한 동맹이론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동맹이 된다. 서로의 적도 자기들이 서로 적 관계인데도 또 다른 적이 있을 때 그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적이 서로 동맹을 맺는 게 이게 국제 정치에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잖아요. 동맹 이론.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렇게 날뛰고 모든 사람을 탄핵으로 가는구나. 이건 아니지. 그러면은 갈라섰던 보수도 다시 합쳐지면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한다. 지금 뭐 쉽게 말하면은 계엄을 선포했다가 탄핵으로 밀리면서 순식간에 서울 뺏기고 대통령직 뺏겼으니까 한강 방어선 무너지고 금강 방어선 무너지고 금강 방어선에서는 긴급히 도와주러 왔던 미 24사단장 딘 소장도 인민군에게 체포되고 비유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거겠죠.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면은 이때는 뭐 누가 잘 싸웠고 못 싸웠고 할 것 없이 국군이 다 하나로 뭉치죠. 최병덕 무능했던 장군도 총참모장 지휘 내려놓고 전투부대로 가게 되고 죽게 아니면 살게 스탠드 오브 or die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이 있으면서 나중에는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또 뭐 중공군의 참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쟁도 생물인데 정치도 생물입니다. 지금 뭐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리는 상황입니다. 밀렸기 때문에 다부동 전투에서 막아내든 뭘 막아내든 결사적으로 막아내면서 이제 역전의 시기를 기다릴 겁니다. 이 좋은 찬스를 민주당은 탄핵 외에는 다른 카드가 쓸 수 없다. 이건 뭐냐?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거거든. 자기네가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자기 말을 믿더라. 근데 그 다수당이 된 것도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할 때의 민심이지 지금은 민심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되라고 뽑아준 국회도 아니었고 이렇게 탄핵 남발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 지금은 국가사무는 우리 행정부가 대한민국 발전시키기 위해 되는 일들은 다 스톱돼 버렸어요. 이제 정치는 오로지 여야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이 됐습니다. 전쟁입니다. 여기서 지는 쪽이 치명타를 입겠죠. 이거는 뭐 질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보수에서 몇몇 유명한 언론인들이 윤석열 계엄 선포한 건 미친 짓,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똑같은 논리로 한덕수 총리를 또 탄핵하는 민주당도 미친놈들입니다.
이제 미친놈끼리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미쳤냐의 게임이 되는 거죠. 민주당은 정말 좋은 기회를 이제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고, 이제 나중에 최상무 부총리가 겁먹지 않고 같은 길을 간다면 또 탄핵할 건가? 이제 탄핵 남발로 인해서 탄핵 필요증에 의해서 민주당도 덫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정치는 요동이 칩니다. 통일 트랙터가 밀리고 나오면서 배트공처럼 활동하는 세력이 자꾸 나오다 보면 그 반대 여론은 반드시 생깁니다. 정치는 샘물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적어도 이재명 그리고 빨갱이들한테 대한민국을 내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더라도 같이 인민민주주의 투쟁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